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정기기사 2회 기출문제 실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지 계기형 변압기. 이 GPT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GPT는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묶어서 나오는 경우 1차, 2차, 3차. 3차는 개방단. 그래서 개방단의 전압, 개방단이 아닌 전압, 이 세 가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차 측에 걸린 전압, 2차 측에 걸린 전압,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다 개별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문제를 개별로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별을 한 3개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측은 Y결선 되어 있고, 그죠? Y결선 되어 있고, 접지가 되어 있고, 2차 측만 되어 있는데, 이제 2차 측이 이제 개방 델타죠. 개방될 텐데, 그 개방된 쪽에는 지락이 됐을 때는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3배. 전위 상승이 3배가 되는 거고, 그 개방된 말고 여기 이제 만약에 2차 측이 또 Y결선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거죠. 2차 측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몇 배? 3배,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그죠? 얘도 루트 3배, 1차 측도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개방단이라는 건 뭐냐면, 영상 전압계가 달려있는 데가 개방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배? 3배니까 평상시 여기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죠? 110인데 여기는 루트 300만큼 전압이 걸리는 거죠? 110에 루트 3이고 만약에 2차 측이다 그러면 루트 3배 전위 상승, 만약에 개방단이다 그러면 얼마? 몇 배? 3배죠, 3배. 그래서 개방되는 3배에 대한 전위 상승이니까 이게 190볼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그 다음에 개방단이 아닌 2차 측일 때는 얼마? 루트 3배니까 110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얼마 걸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고 안 났을 때는 110에 루트 3배. 아마 이게 65볼트가 64볼트 정도 걸릴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64볼트가 어떻게 걸리냐? 이거는 이제 벡터를 갖고 그리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상시 이렇게 걸립니다. 평상시 이만큼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그 개방단이 아닌 데는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개방단 쪽엔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53볼트가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주 교수님 쪽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오랜만에 이제 수선설비입니다. 물에 묻고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답하면 되죠? 이거 간연도입니다. 간연도에서 이거 3번 나왔기 때문에 별 3개를 드리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FF, 달로기가 FF, 표면 접속이라는 얘기네요. B가 있고 F가 있죠? B라고 쓰면은 이면 접속. B라고 쓰면은, 이면 접속이고요. F로 쓰면 표면 접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FF 들어오는 것도 전선 들어오는 것도 달로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달로기가 있으면 들어올 때도 표면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표면 나간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다시 표면 접속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피레기 쪽이 있고, 나머지 차단기가 있고, 변압기가 3.3 고압이네요. 그죠? 500자 3개니까 355, 1500kV짜리고, 이쪽이 고압이네요. 여기 고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ZCT가 있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트레일의 달로기 전격 전압.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알죠? 25.8. 차단기도 25.8이고, 그 다음에 ZCT 기능이 뭐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별로기가 되죠? 그 다음에 GR, 지락계전기죠? 사실은 요게 지락계전기입니다. 지락계전기. GR. 여기 GR. 요거죠? GR. 요것도 GR. 이렇게 되는 거죠. ZCT 2차 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락계전기는 지락전류부터 차단기를 개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락전류 검추해서 지락계전기에 놓으면 지락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죠. 물론 트리클이 연결이 안 됐지만 그래서 지락전류부터 차단기를 개방한다. MOF에서 DM, 여기 D메다 바메다가 있는데 DM은 이제 최대 수용 또는 수요 전력 양계. 그다음에 한 대의 3상의 전압을 측정한 계폐기. 이게 뭐죠? 전압계 쪽이니까. VS죠, VS. 그래서 VS가 되는 거고, VS는 전압계용 전환계팩이다 이렇게 하고, 표시는 보통 십자가로 이렇게 표기하죠. 그 다음에 한 대 전류가 3상의 전류인 거, 이거 AS죠. AS고, 보통 이제 벤치 표시하죠. 벤치 표시한다. 그 다음에
LA의 전격점이 얼마냐? 18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좀 좋은 게 전에는 이제 이게 애매하면 그냥 22,900에다가 곱하기 0.8 해서 18.92 따라서 그냥 답은 18 이렇게 무조건 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산식을 원하면 문제 밑에 계산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계산 과정을 원하면. 그렇지 않고 계산 과정이 지금과 같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18만 써도 답이 된다. 굳이 이거는 쓸 필요가 없다. 계산 과정을.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퓨즈의 기능을 쓰시오. 이건 뭐 사고절류 차단이죠. 그래서 이제 파워퓨즈는 뭐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역할, 기능인데 여기 보면 사고전류 차단한다. 따라서 평상시에 또 부하전류를 차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흐르고 사고전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F의 기능, MOF 안에 이게 뭐가 있는 거죠? PT하고 CT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T와 CT를 조합해서 사용 전력량을 공급한다, 측정한다. 그 다음에 차단기 기능, 뭐 이런 건 뭐 새삼스럽게. 그래서 이제 차단기 같은 거는 뭐예요? 부하전류 및 부하전류 개폐할 때도 있고, 점검할 때, 그 다음에 사고전류 차단한다. 그다음에 SC, 콘덴서죠. 부하의 역류 개선. 그 다음에 OS가 유입 개폐기죠. 오일 스위치. 그 다음에 차단기에 적힌 전류값은 600원. 보통 이제 AF가 있고 AT가 있어요. 근데 보통 AT는 그냥 A만 보통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AF는 무조건 AF라고 줘요. 프레임의 크기. 근데 이제 AT는 보통 A라고 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차단기를 보더라도 가정집에 있는 배수등이나 누전차 등에 보도 AF는 써 있는데 AT는 없었고 A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전격 전류 AT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핏 다 끝난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4번. 이건 뭐 관련도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별 내가 4개 드릴게요. 4개 드렸는데 이게 2016년인가 한번 나왔었죠. 그때 같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별 다른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3, 4 변전수의 다음에 제어는 단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숏 리액터, 이게 병렬 리액터죠. 그래서 이건 페넌트 현상 방지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모선이 2개가 있죠. 모선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중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 2개. 그래서 T버스는 이제 무정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시킬 때 쓰는 거고요. 자, 1번. 3, 4, 5 측의 모선 방식은 어떤 모선 방식이냐. 그래서 모선 2개에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중 모선 방식이고, 그 다음에 도면에서 1번의 설치 목적. 아마 1번이 숏 리액터. 우리가 이제 병렬 리액터 또는 블로 리액터죠. 페넌트 현상 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답이 다 써 있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답지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에 주어진 제어를 참고하여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HML을 구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V13 단 100MV로 기준한다. 기준량 이렇게 줬어요. 그죠? 100MV. 그래서 100에 맞춰서 HML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등가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에 2차 측에 있는 차단기 용량, 그 다음에 4번에 오차가 8ohm이죠, 이거? 이것도 뭐 뒤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차단기의 목적, 그 다음에 병렬 운전 조건이 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500MV 따라서 500MV, 요거 중요한 요거죠. 500MV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몇 MV로 바꿔야 돼요? 문제 조건에서 100MV로 바꿔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단기, 단로기, 피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 모성 방식, 페넌트 현상 방지 이렇게 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값을 드디어 구합니다. 임피던스 값을 구하니까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아까 얘네들은 다 500MV 기준이었죠. 500MV. 이걸 몇 M으로 바꿔야 돼? 100M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 용량이 5분의 1로 줄었죠. 그럼 항상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CV제곱 PZ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용량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원래 비례식으로 하면 돼. 비례식으로. 그러면 용량이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도 얼마로 줄어드는 거야?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분의 1 줄이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참, 그래서 그냥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바꿀 거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 처음 값을 어떻게 돼? 기준 자기 용량을
뭐 긴 용량 바꾼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비례하니까 5분의 1로 준 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가볼게요. 자, HMN 요거죠. HMN 10%야. 그죠? 10%인데 5분의 1로 줄었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현재 작용 10이라는 건 작용량 500인데 100M을 바꾸니까 2%. 자, 67%인데 5분의 1, 13.4, 78%가 5분의 1로 감소했대, 용량이. 비례해서 15.6 이렇게 되고 아니면 작용량 균용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임피던스는 ZH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HM, ML, HL 이렇게 두 개씩 묶여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 이게 3차 연립방 정식 갖고 HLM을 다 계산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그랬어요? 자, H를 구하려고 하면은 H끼리 연결끼리 다 더하고 H랑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요놈 H 들어갔죠. 요거 H 들어갔지. 요 들어간 놈은 둘이 더하면 되고 A는 H 안 들어갔으면 빼주면 되고 요게 M이야, M. M은 요거 들어갔죠. 요거 들어갔지. 둘이 더하고 상관없는 거 빼주면 되고 요게 L이지. 그쵸? L. L은 여기 뭐예요? 요는 L 들어갔고 요거 L 들어갔죠. 요거 안 들어갔지. 그럼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2분의 1에. 그죠? 2분의 1에. 2분의 1만 외우면 되잖아. 2분의 1만. 그럼 얘랑 H랑 연결된 게 2%하고. 그다음에 얼마? 15.6이네. 아닌 건 뭐야? 중간이 아닌 거잖아. ML이 안 들어갔으니까. 13.4. 이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3차 방정식 왜 합니까? 연립방정식 왜 해요? M이잖아. 그럼 M에 관계되고 요거하고 M이 관계돼 있잖아. 그래서 M은 여기 쓸게요.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관계된 거 2에다가 13.4에다가 빼기 15.6. 그 다음에 0.1. 여러분들 사실은 이 정도 풀 때는요. 앞에서 충분히 간연도로 풀어봤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딱 나오는 순간 반복되는 거네? 안 보고 풀어봐야 돼. 그냥. 안 보고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H. 근데 안 보고 풀면 참 안 돼. 그죠? 희한하게. 예, 그래서 15.6에다가 13.4. 에다가 빼기 2에다가 13.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다 구했습니다. 그 실기는 안 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0.4, 2.1, 마이너스 0.7, 13.5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점을 기준해서 0.4하고 2.1은 직렬, 0.67하고 0.1은 직렬이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기준해서 요걸 기준하잖아. 그죠? 요걸 기준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하면 양쪽이 얘 두 개가 직렬이지만 요건 병렬이죠? 그렇죠? 요건 두 개가 직렬. 요건 두 개가 직렬. 이 13.5로 봤을 땐 양쪽이잖아, 양쪽. 그 13.5 할 땐 이 두 개가 병렬돼 있죠. 그래서 X점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봐봐요. 13.5. 그죠? 요 두 개가 얘가 봤을 때 두 개가 병렬이니까 요걸 둘이 더하고 둘이 더해서 어떻게 돼? 밑엔 더하고 위에 곱하면 되죠?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병렬 값이 이렇게 있으면 합성정할 때 어떻게 구해? 밑에는 여기 A, B고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만약에 A 값이고 얘가 B 값이라고 한다면 원래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더가 아니 둘이 더해도 되고 해서 뭐 하면 돼?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한 다음에 합치고 요건 직렬이죠. 그래서 13.5 더하면 13.96이 돼서 차단 용량은 퍼센트 미너스가 13.96이니까 100에다가 몇 엠브 기준한 거야? 100엠브 기준한 거잖아요. 그러면 716.33 엠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차단기 용량 안 줬어요. 표를 안 줬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 보면 되지 뭐. 확인해 보면 되지. 못 믿으면 확인하면 돼요. 여기 차단 용량 안 줬잖아. 차단 용량. 이거는 암페어수 얘기한 거 15기가에 대한 전격 전력값 줬고 안 줬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차단 용량을 어디 줬어요? 저기는 안 줬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쪽으로 문제 풀어.
그게 이제 문제를 간연도를 여러 번 풀어보잖아요.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풀다 보면 본인이 알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은연중에 보인다니까? 그럼 거의 합격이 다 온 거야. 이렇게 풀어도 이거 같고, 이렇게 풀어도 이거 같고,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은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 풀다, 계속,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나오지? 이게 은연중에 생긴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4번. 아까 C800이라 그랬죠. 보통 이제 요게 임피던스. 그래서 요 8ohm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담인데 2차 부담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때 부담되는 피상전력은 얘 자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자체가 얘가 피상전력이잖아. 그죠? 피상전력은 원래 어떻게 하죠? 피상전력은 빨리 얘기해 보세요. i제곱의 z를 구하죠. 그 다음에 i제곱 x가 무효 전력이고 i제곱 r이 유효 전력이잖아. 그치? 사실 피상전력 이걸로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임피던스가 얼마라는 얘기야? 8ohm이라는 얘기야. 임피던스가. 8ohm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부담이니까 i제곱 z가 되니까 CT, 어차피 얘가 CT니까 부싱형 변력이죠, 얘가. 그래서 부싱형 변력이니까 CT니까 2차 치기 5A고 5의 제곱의 임피던스가 얼마?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 25에다가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200V. 그러니까 그냥 찾으면 돼요. 자, 모선 절체액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봐야죠, 또 문제. 여기 보면 여기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 3번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번 차단기. 요거죠. 요게 이제 이중모선이잖아요. 이중모선. 근데 만약에 이쪽을 점검해야 돼. 그럼 이쪽에서 변환시켜 이쪽에 있는 전원을 놓줘서 그쵸? 공급이 되게. 만약에 정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쪽을 점검하면 이쪽 걸 갖다 쓰는 거고, 이쪽을 점검하면 이쪽 걸 쓰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예비 모선에다가 보시면 돼, 점검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전을 점검하기 그렇다. 모선 절체에서. 모선 절체 시 무정전 점검. 그 다음에, 전격전압, 이건 이제 병력 운전 조건이죠. 전격전압, 극성, 퍼세임, 각변이, 상회전 방향 이거 말고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앞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아까 별표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T 비오차.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 기술사에 있는 문제고, 기술사에 있는, 건축이나 이제 발송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기사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문제. 이게 5차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나온 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자, 비오차가 뭐냐라고 됐어요. 비오차는 이제 뭐냐면 변류비를 선정하죠. 100대 5도, 200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공칭 변류비하고 측정 변류비에 대한 오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칭 변류비하고 측정 변류비 사이에 발생되는 오차를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그때 비오차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줬잖아. 이걸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얘를 안 줬어. 얘를 안 주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답이 돼요. 근데 꼭 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쓰라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차율은 첨값 기준의 측정값 빼기 첨값이죠. 그죠? 그래서 대신 여기서는 뭐냐면 뭐가 기준이다? 측정 변류기가 기준이다. 측정 변류비에 공칭 변류기 빼기 측정 변류기다라고 해요. 요걸 알아두시죠. 그래서 측정 변류기가 먼저 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그래서 일단 공식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답을 쓸 때 요걸 써주셔야 돼요. 최종 답, 요걸 써야 돼요. 답. 여기다 답, 요걸 써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100대 5짜리가 있는데, 100대 5짜리가 있는데, CT가 이렇게 있어요. CT가 있는데, 100대 5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150대 5를 갖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칭값은 100대 5인데 부하 전류의 크기 때문에 150대 5를 했어요. 그러면 얘 배수가 다르죠. 얘는 몇 배짜리야? 20배짜리고 얘는 30배짜리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들어간 전류는 얘는 20배만큼 작아가지고 얘는 30배만 작아지니까 그 2차 측에는 전류의 차가 생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하고 공칭. 공칭은 뭐라고 하냐면, 공칭은 여기에 대한 규격에 맞춰서 변류비 선정한 거. 측정 변류는 부하를 걸었을 때의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설정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칭 변류기하고 그래서 측정 변류의 그 차가 변류비 오차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뭘 얘기한다? 비오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6번입니다. 6번. 조명입니다. 폭이 20, 등주는 이제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그죠? 이렇게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도로에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 배열로 되어 있다. 대칭. 이럴 때 조도는 어떻게 하냐. 단 22.5럭스 강강보상률, 조명률, 그 다음에 이면 루먼, 광속이죠. 그 다음에 300W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 가장 기본으로 구하는 공식이 뭐죠? 번데기죠. 번데기.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하면 돼요. 그죠? A 값을 구하면 A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칭이니까 양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양쪽. 그죠? 양쪽 조명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폭에다가, 그쵸? 폭에다가 간격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여기 A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폭을 20m 줬으니까 B를 구하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요게 이제 면적 A가 되잖아요. 요게 A. A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A를 구해서 2하고 B를 다 넘길 수도 있고, 그죠? 2하고 B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A를 먼저 구해요. A를 구한 다음에, A를 구해서 AB가 되니까, A 값은 아까 20m라고 했으니까 B 값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데, 사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 좀만 더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곱하기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EFUN,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D 곱하기 E니까, 그죠? A는, 남는 거, B 곱하기 D, E에다가 EFUN.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F가 얼마예요? 2만. 그 다음에 조명률이 0.5. 등계수 하나죠? 한 등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간격이 아까 20. 그 다음에 강간보상 1.5, 조도가 22.5니까 22.63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2.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컷오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막 운전하다 보면 이 가로등이 이제 너무 높으면 멀리까지 비치기 때문에 눈이 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운전자에게 들어오지 않게,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든 높이를 우리가 컷오프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컷오프 조명할 때 등 간격을 구하셔오는데 이거는 높이의 3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높이의 3배 이하. 그래서 높이가 아까 10m짜리였죠? 그래서 3배 이하, 30m 이하가 30m 넘지 마라 이 뜻입니다. 30m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수율을 물어봤죠? 보수율은 유줄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0.67. 그래서 보수율, 보수니까 죄송합니다. 보수율은
감강 보상률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보수율이 유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림은 이제 6600이다. 서집스키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뭐,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별 제가 2개 드릴게요. 2개.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한 3번 나왔죠? 별 3개 들어갑니다. 서집스키가 들어가는 게 뭐죠? 몰드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변압기, 몰드 변압기, 나 건식 변압기. 건식이 안 쓰니까. 전동기도 여러분들 건식이에요. 전동기도 건식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차단기라든가, 콘덴서 같은 경우는 코일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퍼시오. 전동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중에서 당연히 몰드식. 그러니까 몰드보다 약한 게 건식이죠. 건식은 몰드보다 절대 약하게 당연히 들어가죠. 콘덴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인데 여기 사용 전력량을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여기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여기도 보면 그냥 CT, PT 2개 CT인데 결수를 바꿔버려. 차동 접수 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여기 봐.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저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P는 뭐 W는 W1 플러스 W2인데 요거를 어차피 원래는 얘가 2대죠. 그래서 이 VI인데 원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인데 얘는 결선이 바뀌어서 코사인이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왜 코사인이나 사인입니까? 라고 할 때 요거 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P상전력 VI는 그죠? 이 사인 세타 0.6이고 W0과 W2가 알 거예요. 3000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W-는 실제 사용 전력은 루트 3. VI가 요게 되죠? VI가 이렇게 들어오고 곱하기 역률 얼마? 0.8. 그러면 3464.1kWh가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번. 그래서 요런 문제는 간연도에서 2번 나왔습니다. 2번. 별 2개 드릴게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 결선이 바뀌었죠? CT, PT 결선이기 때문에 코사인이나 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전력계가 2개니까 EVI. 이렇게만 하시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걸 다 하지 마시고. 자, 9번. 지중과 가공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장단점을 각각 3가지인데요. 원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력 책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특징도 있었고, 전에는. 근데 이제, 지중연설로 같은 경우는 간연도에도 이거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키워드 위주로 외워라. 자, 먼저, 장점. 첫 번째 뭐냐면 미관이에요. 도시미관. 그죠? 땅속에 묻을 때 미관이 상당히 우수하죠? 또 도시미관을 좋게 한다.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 도시미관을 뭐 우수하게 한다. 그 다음에, 등등의 영향으로, 그렇죠. 안전성, 신뢰성. 왜냐하면 벼락을 안 맞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이 좋고, 그 다음에 땅속에 묻기 때문에 인축에 대한 안전성.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감전사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감전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땅속에는 이제 많은 휘진을 묻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다수 휘진을 경과지에 부설할 수 있다. 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가닥수를 땅속에 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딱 키워드. 미관.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신뢰성 또는 안전성. 그 다음에 부설. 이렇게 딱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여기 경과지 확보, 보안 유지, 유도장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이것도 키워드가 뭐가 돼요?
키워드가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유도장애, 경과지 확보. 이렇게 딱 키워드만 외우시면 금방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단점 뭐냐면, 송전 용량이 작다. 이 말은 이제 열을 바깥에 못 빼니까. 원래 열이 나면 안 되죠. 열이 자꾸만 많이 나면 허용전류 감소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땅속에 못 두면 열이 잘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땅속은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기로 잘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전 용량이 있다. 그 다음에 건설비가 고가다. 사고 시 복구가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작업 등에 대한 교통, 소음, 분진. 이게 환경오염이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공기가 길다. 그래서 이것도 네 가지, 송전 용량, 건설비, 그 다음에 복구시간, 사고 검출 등 복구시간,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공사기간.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자, 이건 뭐 주 교수님이 할 거고요. 12번.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게 분전반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내성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성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분전반을 각 층마다 설치한다. 분기로는 몇 메타? 30메타. 그 다음에 1000앱에 내외란다. 그래서 30메타를 넘으면 분전반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간연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요건 딱 한 번, 여기 1번과 2번은 각 층하고 30m, 여기까지는 간연도에서 두 개 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3번, 4번, 5번 이 가로놓기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거는. 자, 3번. 한 개 분전반 개폐기 내에 설치한 과전류 예비는 포함해서 42개 이하, 2회를 넘을 경우 두 개 분전 분리하거나, 그렇죠? 분리하거나 뭘로 한다? 자립형. 그래서 분리형이나 자립형을 사용한다. 4번. 그러면 분전반은 상단을 기해 바닥의 위 1.8m로 하게 되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얼마? 1.4m.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하거나 하단을 기준해서 바닥 위에서 얼마? 최소 1m 이상, 1m 정도 이상 해야 되고요. 1.4를 넘거나 1m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분전반은 도형 경력이 역학에 두 개 이상의 등등할 때는 분전반과 동일한 재질로 격벽. 그래서 분전반 뚜껑 열어야 되겠죠? 그게 격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 설명할 게 없어요. 암기. 어쩔 수 없이 이건 틀려야 돼요. 여기까지 맞을 수 있죠. 1번밖에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인데 어차피 간연도에는 6점짜리거든요. 하나 1점씩 해서. 이런 거는 뭐 새로 나온 유형 같은 경우까지 맞출 수 없으니까 이거 암기해 주시고. 별 이건데 하나 할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축전지에서 많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건 간연도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별 5개 드릴게요. 물굴항산인데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이 저에 액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가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돼? 중류수를 채워야 되겠죠. 액면이 노출이 안 되게. 중류수를 보충한다. 그다음에 과충전, 과방전 및 방치 상태 오래되면 이제 배터리 전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휴대폰도 안 쓰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배터리, 즉 축전지의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기능 회복, 포인트는 요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방식이 뭐냐? 그래서 회복 충전 방식에서 한 셀당씩 전압을 공친 전압에 끌어올려 줘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알카리는 얼마냐? 그래서 1.2V. 연축전지가 얼마죠? 2.0이죠. 얘는 이제 1.2V고. 부하의 허용 전압이 115V. 그 다음에 전압가가 5V. 그러면 나오는 건 몇 볼트야? 나오는 건 115에다 전압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120V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한 개당 55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0에다가 55개 하면 되겠네요? 55개. 경우 5V일 때, 경우에 직렬로 접속할 때는 한 셀당 허용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56개라고 그랬어요. 56개인데 축전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병렬로 가거든요. 뭘로 간다고요? 병렬. 그러니까 54개에서 56개 이게 병렬로 가야 되죠. 하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56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1을 추가한다. 이런 말이 원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렬로 가야 되겠다. 병렬로. 그래서 56개로 해서 플러스 1에서 56개 병렬로 해서 115.5로 해서 2.18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18V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개수가 55개인데 요거는 배터리가 원래 홀수 가면 안 돼요. 다 짝수로 갑니다. 그래서 56개에서 2.1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 14문제는 충전 전류, 충전 용량인데 이게 별 뭐 제가 5개 할게요. 충전 전류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충전 전류는 일선당이니까 오메가 C2고 얘가 상전압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 말 없이 다 얘들은 다 성관이기 때문에 오메가 C에다가 누참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 용량 아무 말이 없어 Y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충전 용량은 3에다가 2에다가 충전 전류 곱하는 거죠. 그게 바로 3,2죠. 3,2에다가 충전 전류가 요놈이죠. 그래서 오메가 C2가 되니까 3오메가 C2 제곱되고 Y결선이라 했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3오메가 C에다가 이렇게 Y를 바꾸면 되겠죠. 얘 제곱이니까 요거 지어지니까 오메가 CV 제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F에다가 C 값이 0.4 마이크로가 마이너스 몇 킬로? 7킬로. 7 들어가면 되고 누참 나누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CV 제곱이니까 오메가 2파이 F C 값 똑같고 22,900의 전압 제곱 한번 마이너스 3승하면 나온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지락사고 시 계전기가 동작하는 방식 중에 영상전류 검청, 지락전류 검청 방법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ZCT죠. ZCT에서 영상변류기를 의한 방법. 두 번째, Y결선 방법이 뭐냐면 CT를 이렇게 걸죠. 이렇게 걸고 이렇게 들어와요. 잔류로 이렇게 영상문, 정상문 잔류로 가있고 요거 사실은 이제 Y결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요걸 그렇게 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쪽이 이제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영상 전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얘를 Y결선에서 얘가 만약에 0이면 전류가 흐르지, 얘도 0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락이 됐는데 어떤 간에 지락이 되게 되면 이 전류가 여기서 불평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Y결선에 의한 잔류 회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3권선 CT는 좀 어려운데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제 이쪽 모선이 이렇게 있고 안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Y결선을 그리고 2차 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ZCT를 이렇게를 CT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이쪽에 3권선 이쪽 3권선 CT를 달아서 이쪽에 이제 영상문 지락 전류를 검출한 방식. 이쪽은 영상 전류가 들어오고요. 이쪽에는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정상문하고 역상문을 잡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제 3권선 CT라고 하는 거고 중성선 CT는 이제 Y결선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CT 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CT 걸어서 Y결선의 중성점 접지한 것을 CT 걸어서 검출 방식. 뭐 콘덴서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4가지 쓰는데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외워야 되니까 ZCT 영상변력의 방식, Y결선 방식, 3권선 CT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 중성선 CT니까 둘 중에 편한 걸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 편한 걸 외우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고 자, 여러분들 이쪽에는 어려운 게 몇 개 없었죠? 그래서 2019년 기사 실기 2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2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13번 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간연대에 보면은 이렇게 홀수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셀의 여유를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셀의 여유 주면 56개로 해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짝수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짝수 나가야 되는데 그냥 55개를 줬기 때문에 그거 기준하지 말고 그냥 여기를 55개 하면 돼요. 그래서 120에 55개. 그래서 2.1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55개.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책은 요게 55개로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55개 수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영상 앞쪽에서 이제 56개. 보통 이제 배터리는 이제 항상 얘기하면 병렬로 하기 때문에 2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6개를 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대로만 풀면 돼요. 준대로. 그래서 55에 120에서 2.1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29.63 나옵니다. 얘도 29.63이에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다 이제 답이 수정이 돼서 나갈 겁니다. 영상만 왜 이러지? 답은 여기 29.63인데 왜 22.63이랄까? 라고 할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있었다는 거 제가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문항은 2019년 이후에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이건 2019년도 이후에 문제가 빠진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안 풀어줬어요. 간단한 건데. 그래서 19년도 이후에 거기 뒷부분이 좀 붙여주세요. 그 폴더가 같이 켜놓으면 되겠죠? 자, 제가 깜빡하고 요걸 안 풀어뒀어요. 그죠? 11번 감리 그냥 이 시퀀스 때문에 확 넘어갔어요. 자, 이것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해 공사 계약서 문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관해 해당 공사인을 검토해야 할 사항 이런 것도요. 제가 감리하면 늘 얘기하는 게 간연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 감리는 나왔던 거 빼고 나머지 요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여기 보면 부합 여부, 그죠? 시공 실제 가능 여부, 그다음에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그다음에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여러분들이 선택의 세 가지 쓰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유를 내면 부합 여부, 현장 조건, 가능 여부, 시공의 실제, 상호 부합, 상호란 건 다른 놈들하고 하는 거냐? 다른 놈들. 그래서 다른 사업, 다른 공정,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공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뭐에 대한 시공상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외우시면 되고요. 지금 세 가지 보니까 세 가지 쓰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긴 거 뺀 나머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2회에서 빠진 감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